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혹시 강제징용의 아이들도 포함된 걸 아시는지요? 2020년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의 비극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200만 명, 그중 정부가 확인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인 21만 8,639명, 확인된 21만 명의 피해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72명이라고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40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00만 명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만 밝혀진 수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 아동 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선우순 할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며 돈도 한 푼 받지 못했으며 도망칠 시에 일본 순사가 고향집 부모님을 괴롭힐 걸 알아 도망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동원된 한순임 할머니는 끌려간 공장에서 고된 노역이 반복되었으며 이옥순 할머니는 노역 중에 너무 배가 고프자 일본 감독관 식당 앞에 오물통에 있던 참외 껍질을 훔쳐 배를 채우기도 하고 8살에 끌려간 황부영 할머니는 만주로 동원되어 물도 없어서 소 배설물까지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강제징용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5월 5일이 일본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으니 이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첫 지정하였으며 그 후 어린이날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기념일을 옮겼지만 어린이날의 행사가 민족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1937년 소년단체를 해산시키고 행사마저 금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지정되며 현재의 어린이날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맞춰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는 아이들은 새로운 장래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도 못 받은 채 자신의 장래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생계의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게 되는데요. 이런 잊혀진 역사, 몰랐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뜻깊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4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만세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의 스토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연예인 전효성이 착용하면서 계속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0년 전 그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더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양쪽에 건공감리가 들어간 이 팔찌의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이름 또는 번호 등 요청 문구를 레이저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찌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고메시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어린이날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에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음 하나들이 모이면 큰 마음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아닌 지금도 태극기 각인 운동화, 태극기 펜던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각인된 팔찌, 건공감리가 들어간 애견 목걸이 등 각각의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담아 출시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와 꾸준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써 커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의 미래 또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업들의 색다른 생각이 아이들의 훗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트랩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는 731 부대입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 폭로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토신문이 또 특종 기사로 731 부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여전히 횡설수설하는 일본인들은 또 난리가 났고요. 70여 년이 넘으면서 극비 문서가 여기저기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억지를 부려야 할 판입니다. 731 부대의 존재와 활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지만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 극동국제재판에서 책임자가 처벌은커녕 피고인석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전쟁 범죄자에 대한 기소가 모두 보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은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판단에 의해 생체 실험의 연구 성과와 모든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시이 시로 등의 면책을 상신했습니다. 이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인정과 미국 본토의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731 부대의 존재와 행적은 러시아에서 공개한 최소한의 정보와 일부 관계자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70년 정도 지나면서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일부 수집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카네코 주니치 군의관의 논문이 발견되면서 1940년부터 약 3년간 길림성과 절강성 등지에서 자행한 세균 실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731 부대가 페스크균을 살포하면서 1차와 2차 감염자가 25,946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토신문에서 2011년 확인한 1945년 전사한 군의관의 논문이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논문에 패스트균을 원숭이에게 감염시키니까 원숭이가 두통을 호소했다 라고 기술되었던 것입니다. 731 부대의 실상을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모임은 원숭이가 두통을 호소하는 것은 포로를 가리키는 은어이며 실제로 생체 실험을 한 증거라고 보고 박사학위의 취소와 정확한 재조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2019년 교토대학은 원숭이의 두통으로 짐작한다고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요구하는 모임은 원숭이가 39도의 열을 장시간 내면서 괴로워했다는 표현을 들어서 분명한 인간에 대한 생체 실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 정부는 정부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소련에 의한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22시간 동안의 증언 테이프가 70년 만에 공개가 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7년 8월 13일에 일본 NHK 방송국이 특집 방송으로 731 부대의 진실, 엘리트 의사와 인체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하게 됩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이 일본 군의관에 의해 생생하게 증언되는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체 실험으로 40여 명의 군의관이 교토대학과 도쿄대학 등 10여 개 대학의 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9일자 산케이 신문과 22일자 교토신문은 시가의과대의 니시 야마가츠오 명예교수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731 부대에 관한 공문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월에 공개된 바 있는 광동군 방역급수부 활동과 괴갈도입니다. 니시 명예교수가 이 문서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문서는 각 부대의 대원수를 기록한 인원 통계표와 소속 대원의 이름과 계급 등을 기재한 세부사항 조사표, 옛 소련의 대일 참전 후 부대가 일본으로 철수한 경도 등을 그림으로 표시한 행동경과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원 통계표에는 광동군 방역급수부 총원은 3,262명으로 그 중에 2,149명이 731 부대 소속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부에서 박테리아 세균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고 대련 지부는 종전 전까지 세균의 연구 및 생산에 치중했다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수는 미세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731 부대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도 전염병으로 인구 감소가 있었다. 전사자 중에 전염병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연구를 일부 했을 것이다. 일본의 연구 목표에 오해가 없으려면 미국이 모두 가지고 간 연구 자료와 데이터를 먼저 공개하면 되겠네. 방역에 관한 연구이니까 전쟁 중에 있는 일본군을 위해 전략적으로 방역 연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 더 깊이 연구하면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생체 실험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산케이 신문 내부에 쿠데타라도 일어났나 갑자기 기사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C19가 심각한 이때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일본 내부에 중국으로부터의 내부 공작의 손길이 잘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와 똑같이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어도 모르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문서가 발견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아는 바가 없다. 공식 문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어도 일본 정부는 모른다. 라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거죠.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바보짓을 70년이 넘도록 용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을 덮으려고 온갖 거짓말로 계속 눈 가리고 아웅하기 급급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731 부대의 실체는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벌집 쑤신 것처럼 횡설수설하겠죠. 참 어렵게 사는 일본이네요.